생각할 때 아니면 그냥 동네 걸을 때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저 가게는 왜 저기 있지? 아니, 저기는 잘 되는데? 여긴 왜 좀 힘들어 보이지? 이런 거요. 가게 자리를 고르는 게, 이게 정말 성공이냐 실패냐, 이걸 가를 수도 있는 진짜 중요한 순간인데, 변수가 워낙 많아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자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입지 선정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푸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레임워크인데요. GOD 핸즈 매트릭스 이름부터가 뭔가 좀 강력하죠. 이게 뭐 복잡한 이론 이런 거 말고요. 당신 사업 아이템 성격하고 가장 잘 맞는 입지, 그 궁합을 딱 보여주는 일종의 사분면 궁합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뭐랄까, 비즈니스 특성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공간 유형을 이렇게 딱 매칭해주는 상당히 실용적인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목 좋은 자리 찾는 게 아니고 내 사업에 진짜 맞는 곳, 이걸 찾도록 좀 안내해주는 그런 나침반 같은 역할. 네, 이론보다는 실제 적용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GOD 핸즈 매트릭스 이걸로 어떻게 하면 내 가게 개성도 살리고 또 성공 확률도 높이는 그런 최적의 장소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궁합차고 이걸 피해야 할지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죠. 이미 사업하고 계신 당신 혹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당신, 아니면 그냥 우리 동네 상권 돌아가는 게 궁금했던 당신이라도 분명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이 매트릭스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모든 업종 성격을 딱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4분면 위에 놓는 건데요. 이 두 기준이 가로축, 세로축이 되는 거죠. 먼저 가로축부터 볼까요? 네, 그 가로축, X축이라고 하죠. 이게 고객의 구매 결정 시간 또는 뭐 방문 동기, 이거랑 관련이 깊어요. 쉽게 말하면 고객이 당신 가게를 마음 먹고 계획해서 찾아오나 아니면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보고 즉흥적으로 들어오나 딱 이 질문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네네. 그럼 축의 왼쪽으로 갈수록 발견형 또는 충동구매 이쪽에 가깝겠네요. 계획 없이 길 가다 보고 저 괜찮네? 하고 들어가거나 사는 경우요. 예를 들면 뭐 편의점 아니면 목마를 때 보이는 저가 테이크아웃 커피, 출출할 때 눈에 띄는 분식집, 아기자기한 액세서리 가게 뭐 이런 거요. 정확합니다. 이 발견형 소비는 정말 즉흥성, 우연성 이런 게 중요하죠. 반대로 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목적성 구매 성격이 강해집니다. 고객이 어떤 뚜렷한 필요, 욕구 이런 걸 가지고 시간, 노력을 들여서 일부러 당신 가게를 찾아오는 유형이죠. 예를 들어 특정 질환 전문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기념일에 갈 만한 고급 레스토랑, 또 뭐 특정 과목으로 유명한 학원 같은 곳은 설령 뭐 유동인구가 좀 적은 골목 안에 있거나 건물 위층에 있어도 고객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렇다면 세로축, Y축은 어떤 기준일까요? 구매 결정 시간 말고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을 텐데요. 세로축은 고객이 느끼는 가격 수준과 관여도를 나타냅니다. 당신 상품이나 서비스가 비교적 저렴해서 구매 결정에 큰 고민이 필요 없나? 아니면 가격대가 좀 높고 사기까지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신중하게 고민, 즉 높은 관여도가 필요한가? 바로 이 질문이죠. 네, 이해됩니다. 그럼 축 아래쪽은 저가 저관형 상품이겠네요. 가격 부담 적고 혹시 잘못 사도 뭐 크게 후회 안 하는 그런 것들, 문구류나 뭐 간단한 간식, 일상생활용품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뭐 실패 비용이 낮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위쪽으로 갈수록 고가 고관여 상품이나 서비스가 됩니다. 가격이 꽤 나가고 구매 결정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고객들이 정보를 엄청 찾아보고 비교하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죠. 대표적으로 뭐 성형외과 시술이라든지 자동차 아니면 고가 맞춤 가구, 전문 컨설팅 서비스 같은 거요. 이런 영역은 상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공급자에 대한 신뢰, 이게 구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와, 진짜 흥미로운데요? 고객이 언제 어떻게 사는지, 가로축,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지, 세로축. 이 두 가지 기준만으로도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을 딱 규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꼭 사업의 DNA 분석 도구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 두 축이 만드는 4개의 사분면을 통해서 당신의 사업 아이템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입지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내 위치를 아는 게 전략의 시작이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4분면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제1사분면. X축은 목적성 구매, Y축은 고가 고가녀. 자료에서는 이걸 찾아가는 실력파 이렇게 부르네요. 아,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딱 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속하는 업종들은 아까 잠깐 예시로 들었던 전문 병원 있잖아요. 특정 시술이나 질환 전문. 아니면 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명장의 맞춤 정장집, 법률 세무 같은 전문 컨설팅, 고가 디자이너 가구점, 이런 곳들이 대표적이죠. 고객들은 이런 곳에 뛰어난 실력, 전문성, 그리고 깊은 신뢰, 이걸 보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일부러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찾아가는 실력파한테 입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유동인구 많은 1층 대로변. 이게 꼭 정답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오히려 실력만 좋다면 좀 외진 데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런 유형은 고객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게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인구 많은 대로변의 그 비싼 임대료, 이걸 굳이 감수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오히려 약간 한적한 이면도로나 심지어 건물 2층 이상이라도 고객 경험만 괜찮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찾아오기 쉽게 주차나 안내 같은 건 중요하겠지만요. 중요한 건 그 북적인 노출보다는 전문성이나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우라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좀 프라이빗하고 희소성 있는 느낌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온라인 평판 관리나 타겟 마케팅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기운, 아우라가 중요하다니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결국 보이는 것보다 그 느껴지는 가치가 중요한 영역이군요. 그럼 다음 제2사분면으로 가볼까요? 여긴 X축은 발견형 구매인데 Y축은 고가 고가녀인 경우 우연히 만난 명품 타입이라고 하네요. 발견했는데 고가라니 이건 좀 독특한 조합 같은데요. 어떤 경우죠? 네, 이게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죠. 예를 들면 독특한 기획 전시를 하는 갤러리, 아니면 신진 디자이너 작품을 모아놓은 편집숍, 주인의 취향이 딱 보이는 독립서점, 또 희소성 있는 수제 주얼리 공방 같은 곳,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주는 프리미엄 스파나 플래그십 스토어, 이런 곳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런 곳들이군요. 확실히 목적 갖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동네 구경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어머, 이건 진짜 사야 돼 하면서 예상 못한 큰 지출을 하는 경험 저도 해본 것 같아요. 성수동이나 연남동, 한남동 같은 데 가면 그런 매력적인 가게들 많잖아요. 바로 그거죠. 이 4분면 고객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험, 새로운 발견, 가치 소비, 이런 걸 추구하면서 특정 지역,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 상권을 찾아와요. 그 동네 분위기 자체를 즐기러 온 거고, 거기서 즉흥적인 발견을 통해서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죠. 계획이 없던 소비지만 만족도는 또 굉장히 높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2사분면 사업한테 입지는 그냥 위치, 그 이상이겠네요. 가게 혼자 잘나서는 안 되고 주변 환경하고 조화, 그러니까 결이 맞아야 한다는 거군요. 가게 컨셉이나 분위기가 그 동네 전체의 매력과 시너지를 내야만 우연한 발견이 가치 있는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거네요. 잘 큐레이션된 공간의 일부가 되는 느낌?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맥락, 분위기,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이제 제3, 4부면으로 가보겠습니다. X축 발견형 구매, Y축 저가 저가녀. 이건 지나가다 무조건 유형이라고 불러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입일 겁니다. 네, 이건 정말 익숙하죠. 편의점, 1,000원짜리 커피, 떡볶이, 어묵, 핫도그 같은 길거리 간식, 스마트폰 케이스나 액세서리 파는 곳, 아니면 다이소 같은 생활용품점. 딱 떠오르네요. 정말 계획하고 가기보다는 지나가다 눈에 보이면 아, 맞다 하거나 싸네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곳들이잖아요. 맞습니다. 2, 4분면 사업의 성공 방정식은 아주 명확해요.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눈에 띄느냐, 즉 절대적인 노출 빈도죠. 고객들은 특정 브랜드를 찾아오거나 깊이 고민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입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유동인구형 상권이 최적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역 출입구 바로 앞, 버스 정류장 근처, 아니면 대형 쇼핑몰이나 복합문화 공간의 길목 같은 곳들.
결국 맛이나 서비스의 어떤 미묘한 차이보다는 얼마나 눈에 잘 띄는지, 얼마나 접근하기 편한지, 즉 가시성과 접근성이 사업의 송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다. 이 말이네요. 1층, 그중에서도 코너 자리가 왜 그렇게 비싼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일단 고객 눈에 들어와야 뭐든 시작되니까요. 그렇죠. 존재 가치를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4사분면을 보죠. X축 목적성 구매이면서 Y축 저가 저관료에 해당하는 가깝고 편한 우리 동네 스타일입니다. 아, 이것도 아주 친숙한 유형이네요.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동네 슈퍼, 자주 가는 세탁소, 퇴근길에 들르는 반찬 가게, 늘 가던 동네 미용실, 아이들 보내는 태권도장 같은 곳들이 딱 생각나요. 일부러 멀리서 찾아갈 만한 특별함은 없는데 막상 동네에 없으면 진짜 불편하고 아쉬운 그런 가게들 말이죠. 정확합니다. 2사분면 고객들은 멀리 가기 귀찮아서 가깝고 편해서 당신 가게를 선택하는 거예요. 즉, 근접성이 제일 중요한 구매 이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동인구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대신 가게 주변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 즉 아파트 몇 세대, 빌라 몇 동 같은 배우지 인구 규모와 그분들의 충성도, 이게 매출의 거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곳을 생활 밀착형 상권이라고 부르죠. 대단지 아파트 상가나 주택가 골목 상권이 대표적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화려한 마케팅이나 눈에 띄는 인테리어보다는 동네 주민들하고 꾸준히 관계 맺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겠네요. 단골 관리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고객과의 유대감, 신뢰, 그리고 꾸준함이 생명이죠. 단골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그분들의 반복 구매가 사업 안정성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분면하고 각각에 맞는 입지 유형, 그러니까 목적지형, 핫플레이스, 유동인구형, 생활밀착형 이걸 쭉 들어보니까 왜 어떤 가게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지 또 어떤 가게는 입지를 좀 잘못 선택해서 힘들어 보이는지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가게에는 저마다 어울리는 무대가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많은 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이 궁합차고, 그러니까 자기 사업 성격하고 안 맞는 입지를 선택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실력 좋은 1사분면, 찾아가는 실력파 유형의 전문가가 굳이 엄청난 임대료 내면서 3사분면, 유동인구형 상권의 시끄러운 대로변에 들어가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비싼 돈은 내는데 정작 자기 핵심 고객한테 어필하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박리담회로 승부해야 하는 3사분면, 지나가다 무조건 가게가 유동인구는 거의 없고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1사분면 목적지형 상권에 후미진 곳에 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물건 싸게 팔아도 손님 구경하기 힘들겠죠. 결국 핵심은 내 사업의 본질, 즉 내 상품이나 서비스는 고객들이 어떻게 구매하고 X축, 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Y축, 이걸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 성격에 딱 맞는 옷, 그러니까 최적의 입지형을 선택하는 거군요. 이 GOD 핸즈 매트릭스가 바로 그런 치명적인 궁합착오를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준다, 이런 거네요. 아,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한테 주는 실질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 매트릭스의 가장 큰 가치는요. 입지 선정이라는 게 사실 복잡하고 때로는 좀 감에 의존하기 쉬운데 이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도와준다는 데 있어요. 당신의 사업 성격, 즉 업종과 공간의 유형, 입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제한된 자원을 엉뚱한 데 낭비하지 않고 목표 고객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최적 경로를 알려주는 맞춤형 궁합지도인 셈이죠. 당신 비즈니스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최적의 무대를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유용한 궁합지도, 이걸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어디에 가게를 열지 고민 중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할까요? 첫 단계는 역시 당신의 사업 아이템을 이 GOD 핸즈 매트릭스 위에 딱 올려놓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겁니다. 내 잠재 고객들은 주로 계획적으로 찾아올까? 아니면 우연히 발견하고 들어올까? X축 위치 결정. 그리고 내 상품 서비스는 고객들이 가볍게 결정할까? 아니면 신중하게 고민하고 비교하며 결정할까? Y축 위치 결정. 이 두 질문에 답하면서 당신 사업이 4개 사분면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 이게 시작이죠. 내가 어디 속하는지 내 사업의 근본 성격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요. 이제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정해야 할 텐데요. 그냥 막연히 좋은 자리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자리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당신 사업이
일사분면 찾아가는 실력파에 속한다면 나는 유동인구 많은 1층 대로변보다는 주차가 편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목적지형 상권, 가능하면 이면도로나 건물 상층부에서 전문성을 어필할 곳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타겟 입지의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혹은 2사분면, 우연히 만난 명품이라면 나는 20에서 30대 트렌드 세터들이 자주 가는 핫플레이스 상권, 그중에서도 독특하고 개성 있는 가게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골목 안쪽을 공략해야 해. 와 같이 좀 더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 정보 속에서 길 잃지 않고 내 기준에 맞는 진짜 후보들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겠어요. 이거는 꼭 창업 앞둔 사람 아니더라도 그냥 동네 상권 분석적으로 보는 재미도 줄 것 같은데요. 길 가다가 어떤 가게 보면 저 가게는 3, 4분면 타입인데 입지는 유동인구 많은 3, 4분면형 상권이니까 궁합이 잘 맞네 라고 난 저기는 1, 4분면 실력파 같은데? 너무 외진 4, 4분면 생활 밀착형 상권이 있어서 좀 힘들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름 분석해보는 거죠. 재밌겠네요. 오늘은 입지 선정이라는 어쩌면 창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결정에 대해 GOD 핸즈 매트릭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고객의 구매 결정 방식, 찾아오는지 발견하는지, 구매 관여도 신중한지 가벼운지 이 두 축을 통해서 내 사업의 DNA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공간 유형, 즉 목적지형, 핫플레이스, 유동인구형, 생활 밀착형 상권 중에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유용한 지도였죠. 네, 결국 핵심은 궁합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사업이 가진 고유한 색깔과 강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내게 맞는 자리를 찾는 여정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사업 성격하고 전혀 안 맞는 곳에 잘못 투자해서 시간, 돈, 에너지를 낭비하는 궁합착오, 이걸 피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지 선정은 정말 과학적 분석과 전략적 선택의 과정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비즈니스 여정에 혹은 세상을 이해하는 당신의 시선에 작지만 의미 있는 아하의 순간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점점 중요해지는 배달 전문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 위치 제약이 거의 없는 온라인 쇼핑몰,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점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것들은 이 GOS 매트릭스 위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기존 4분면 분류가 여전히 유효할지 아니면 새로운 차원의 축이나 고려사항이 필요하게 될지, 또 만약 당신의 비즈니스가 2개 4분면 경계에 걸쳐 있는 듯한 좀 복합적인 성격을 띠면 단순히 한 유형에 얽매이지 않고 2가지 이상의 입지 전략을 창의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